대통령의 입김이 한마디면 깨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비축미 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아야 되잖아.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아요. 데모가 막 전국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일본에서 재무성 해체하라. 그럼 지금 현재 농림수산성 해체하라. 데모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자, 일본에서 정부가 누구야 지금 현재? 총리지요. 총리가 이제 그나마 이번에 힘을 좀 써가지고 비축미를 풀으라고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이쪽 트라이앵글 여기에서 비축미를 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이제 나오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 풀게 됐는데 이쪽에서는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왜? 쌀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들한테 이긴 거지. 그런 이런 맥락이 이긴 거야. 그런데 한국 같으면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의 입김이 한마디면 깨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말로 나발이 이게 딱 있어가지고 요역력은 너희들 간섭하지 마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총리 명령이 안 따를 수 없겠죠, 당연히. 네. 총리가 임명한 농림수산성 장관일 테니까 총리 말은 듣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에 입김이 굉장히 세요. 전부 성마다 따로따로 사는 독립체나 마찬가지야. 일본이 내각제니까 그런 게 강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에 장관들이 나중에는 또 총리가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셌어요.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각 성마다 느낌이 다른 거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야. 대부분. 이게 일본의 아주 특징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농림수산성하고 농림수산족, 그 다음에 제2농협 이 세 개 트라이앵글이 전범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비축미 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아야 되잖아.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아요. 그거 왜 푸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10% 정도 다운시켰나? 그거 왜 풀어요? 그렇게 하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푼 건데 가격을 안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걸 비축미를 바로 시장에다 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 가격이 떨어질 텐데 이 비축미를 어디다 파냐면은 제2농협에다 팔아요. 제2농협에다 줘요. 네. 그럼 제2농협이 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거야. 이 문제가 있어. 내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는 일본의 그 정치 구조의 문제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한국이 과거에 사실은 농협이나 이런 거 대부분 다 일본의 그 메커니즘을 벤치마킹 해와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일본의 이 쌀 부족 문제 이거 좀 제대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반면 교사로 뭐가 문제 있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이제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농가가 쌀 생산을 억제를 자꾸 시키잖아. 적게 생산하도록. 네. 많이 생산하도록 장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가 되면은 그걸 수출하면 된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걸 국가가 꼭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수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평소에 지금 필요한 게 한 700만 톤이라 그러면 720만 톤이나 740만 톤 정도 생산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충 통계를 잡아가지고 생산이 그렇게 되면은 40만 톤 정도가 오버가 되면은 그걸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병충해라든가 날씨가 안 좋아서 생산량이 740만 톤 평소에 생산할 거로 기대했는데 710만 톤만 나왔다. 30만 톤이 덜 나왔다든가 아니면 40만 톤이 덜 나오면 700만 톤. 그러면 딱이잖아. 그럼 수출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이걸로 충분히 충족되는가 100%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간단한 얘기 아니야.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겐단 정책을 파기하라. 그 얘기를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보조 들어가는 보조금하고 이 가격 책정하는데 제2농협이 모든 이권을 다 쥐고 있는 거야. 그걸 조작하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인물이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조금 주는 거는 전부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이죠. 이걸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일반 국민들.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높아서 높게 쌀을 비싼 가격에 싸먹는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2농협을 인해가지고 중간에 그 뭐랄까 소매업들이 농협이 장난질 치니까 별로 이익을 못 남기잖아요. 그래서 장사 그만두고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거는 요 세 트라이앵글밖에 없고 전 국민이 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를 일본은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이번에 놀라운 게 뭐냐 하니까 재무성 해체하라. 데모가 막 전국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일본에서 재무성 해체하라. 그럼 지금 현재 농림수산성 해체하라. 데모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 재무성 해체하라는 데모가 전국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일본에서 데모가 전국적으로 번져간다는 걸 처음 듣는 얘기라. 최근에요. 일반 매스미디어에서는 잘 전달 안 하는데 유튜브들 있잖아. 유튜브들은 다 지금 방송 다 해요. 그거 데모하는 거 장면들 2시간씩 3시간씩 그냥 박아놓고
그냥 생중계를 해요. 그거 보면은요 1시간 내내 재무성 해체하라 그거 하나만 대단하다. 저 사람들 목도 안 쉬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야 지금. 씨알도 안 먹혀가지고. 그 이제 그게 뭐 몇십만이 되고 몇백만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재무성에서는 모기가 어디 물었나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관심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일본에서는 데모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 전달돼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게 거의 없다 이게. 그게 뭐냐? 자민당 독재라는 거예요. 자민당이 오랫동안 뭔 짓을 해도 정권을 계속 유지하니까 뭘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찢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다 이제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무대에 올라가지고 한 사람씩 할 얘기들 전부 하라 그러죠. 나와서 전부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투표하러 갑시다. 다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왜 최근에 저렇게 바뀌었을까? 추측하건데 한국의 데모를 보고 벤치마킹 배운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일본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못했잖아요. 거의 진짜 오랜만에 완전히 죽을 썼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게 일본에 이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민당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저게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못했다고요. 근데 이번에 또 8월달 참여연 선거가 있어요. 참여연 선거 때에 내가 볼 때는 재무성 해체하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쌀 문제로 이거 잘못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자민당 정권 무너질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게 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살짝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가격이 2배로 뛰었으니까 농가하고 농협하고는 엄청 좋겠죠. 수익이 엄청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비정상이잖아. 작년으로 돌아가야 이게 정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가려면은 쌀을 왕창 새로 들여오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런데 지금 현재 비축미 풀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비축미를 바로 시장에 내놓고 가격을 떨어뜨리면 가격이 떨어질 텐데 높게 팔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또 그냥 그걸 받아들이냐? 비축미 풀어서는 최소한 100% 올랐던 게 최소한 50%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격을 10% 정도 떨어뜨린 그 가격을 가지고 파네. 그 정부가. 그럼 비축미 왜 푸냐 이거야.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쌀을 관세를 700%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너무 과하니까 풀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토요타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걸 낮추면서 다른 뭔가를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지금 쌀 문제가 이게 심각하니까 수입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또 이게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과 관계가 험악하잖아. 중국과의 관계가 험악해지면은 중국에서 곡물을 안 사요. 미국 곡물을. 러시아로 아니면 저 남미 쪽으로 가서 사지. 브라질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미국의 곡물값이 똥값이 폭락한다고요. 저 미국의 지금 쌀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야. 그러면 그걸 들어와도 거기다 관세가 붙이고 그러면은 충분히 일본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하면 충분히 그걸로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저걸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농협이나 농림수산 쪽이나 이제 농림수산 쪽은 이번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선거가 있으니까 자민당은 농촌표를 굉장히 중시해요. 전부 농촌표는 대부분 다 자민당 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는 거죠. 왜? 이 사람들 나한테 표를 주니까. 도시 사람들은 나한테 표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안 듣는 거지. 이해가 가죠. 지금 내가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들어볼 수도 없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무슨 뭐 여행객이 많아가지고 그게 쌀 소비를 많이 해서 그거 0.5%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전체 소비량이 0.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매습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1만 톤 이거 누가 매습해서 그 많은 쌀을 어디다 저장하냐 이게 그림도 없는 얘기. 일반인들은 그거 싸가지고 그걸 창고에다 재놓고 제대로 관리하려면요 그 돈 엄청 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매습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고 다른 나라 사람이 뭐 매습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몇백 톤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21만 톤 막 이렇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쌀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림수산성은 처음에 쌀은 부족하지 않다. 쌀은 충분한데 이게 어디가 땡박혀 있다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매습했는 거 자 그러면 그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 비축미를 싸게 팔아야지. 여기 저 창고에 쪄박아놨던 것들이 살 때는 비싸게 샀는데 지금 팔리는 가격이 싸니까
계속 있으면 손해 볼 거 아니에요. 비쌀 때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창고에 쌓아놓겠냐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쌀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2023년도 40만 톤 부족했던 게 그게 통계치를 내가 보니까 그게 계속 부족한 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24년도 그 농림수산성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2023년도 햅쌀이 나오게 되면은 다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그게 아닌 게 햅쌀이 2024년도에 먹을 또 양이 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부족했던 것들을 거기다 채워 넣으면은 그럼 뒤에 땡겨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앞으로 또 이거 부족해진다 얘기야.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거 안 채우면 계속 쌀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지금 2배로 쌀값이 올랐다. 이거 그대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트라이앵글은. 그러면 어떻게 돼? 한국 쌀이 막 지금 이제 일본으로 막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한국이 10톤인가 21만 톤 부족한데 10톤 팔았어요. 얼마 전에 1톤인가 2톤 팔았고 그게 막 불티나지 팔리니까 이번에 10톤 그다음에 20톤 뭐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에서 여행 와가지고 한국 쌀 막 10kg를 그 여행 가방에다 넣고 그 낑낑거려가지고 가져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볼 때는 한 몇백 명 정도 된다 이 얘기예요. 하면 여행객들 1000명 이상이 쌀을 가지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상한 얘기겠어요. 그건 얼마나 무거워.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듯이 일본의 지금 쌀값 이게 이제 2배로 올랐는데 이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글로벌 포커스라는데 지금 기고문을 쓰고 있는데 그게 제가 쌀값에 대해서 지난달 3월달에 이미 글을 하나 썼어요. 그때 앞으로 쌀값이 비축미가 풀리더라도 쉽게 쌀값 안정될 것 같지가 않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결국은 뭐냐? 이게 일본의 이 쌀값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는요. 한국도 농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의 농협을 내가 볼 때 벤치마킹해서 아마 우리 농협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현재 일본의 문제가 앞으로 한국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면 교사라는 거죠. 일본의 이제 현재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결국 문제, 이 세계 트라이앵글의 문제다. 한국에서는 이런 트라이앵글 같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가도록 물론 우리 여론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미리 한번 우리가 미래상으로서 반면 교사로서 한번 이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얘기는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